문재인 정부는 잘못이 없다가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도 잘못이 크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금리 통제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요, 뭐 몇몇 잘못된 정책들이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집값을 억제하려는 정책이었고, 가장 잘한 정책을 하나만 꼽으라면 DSR을 도입했다. 이명박근혜 때 다 밀어놨던 DSR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을 했고, 그 다음에 뭐 LTV 억제도 억제 안 했으면 지금 장난 아니었을 거다. 그래서요, 추세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했던 정부인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집값 올리는 정책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지금 정부는 어때요? 떨어지고 있는 심리를 자꾸 띄우죠. 완화책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양도세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종부세 같은 경우는요, 세계적으로도 IMF가 이야기를 했죠. DSR 강화하고 종부세 강화해서 집값 거품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부세를 완화하고 DSR은 어쩔 수 없죠. 이건 세계적인 협약인데. 그러니까 50년 주담대 막 이런 거 내고, 그 다음에 DSR 어떻게든 늘려보려고 은행에다가 너네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고 이러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띄우려고 했다고 홍보하고 있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재인 욕할 때가 아니라 지금 경제 바로잡고 부동산 가격 바로잡고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언론 플레이하면서 문재인 잘못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 지금 얼마나 장악되고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지. 심지어는 여기 언론이 좌경화됐다 뭐 이딴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치적이라고 하고, 저희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어느 정책이 진짜 집값을 잡는 것이냐, 그리고 언론이 비상식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에 속지 말아라,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최근 이슈가 되는 게 이거죠. 문정부 때 호땡, 그 다음에 뭐 대땡, 뭐 다 알죠? 중땡, 우땡, 제땡, 이거 5개의 건설사가 벌떼 입찰을 받았다. 어느 쪽에 많이 입찰을 받았느냐, 여기 뭐 전라도나 그런 쪽 많이 받았죠. 지금 보면요, 이슈가 되는, 예를 들어서 강남 재건축 막 이런 거는 대형 건설사들이 들어오고,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 없는 데를 낙찰을 받았다. 물론 불공정한 방법으로. 그래서 계열사들 많이 입찰시켜서 넘기고, 이런 불공정한 방법으로 받았고, 이건 문정부의 실책이 맞습니다. 확실히 안 잡았죠. 그런데 이것을, 그러니까 문정부 때 집값을 올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게, 요 건설사들이 문재인 때만 이랬느냐. 자, 문정부 때라고 자꾸 강조를 해요, 언론에서. 왜? 문정부 때 규제를 했고, 규제 자체가 지들한테 돈 대주는 사람들한테 유리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꾸 문정부 때를 강조하는데요. 요 5개 볼까요? 호땡, 대땡, 중땡, 우땡, 제땡. 보면요, 호땡 건설. 자, 여기는 언론 장악하고 있는 그 건설사죠. 언제 성장했어요? MB 때 성장했죠. MB 때 성장하고 문정부 때는 거의 그대로다. 자, 그러면은 대땡 건설, 여기도 어때요? 박근혜 때 많이 성장했죠. 그러다가 언제 치고 올라간 거예요? 코로나 터지면서. 그 다음에 중땡 건설, 여기도 언론 장악하는 거기죠. 언제 확 올라갔어요? 박근혜 정부 때. 물론 문재인 정부 때도 많이 컸죠.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다 어떻게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여론을 만드느냐. 부동산 정책이 자꾸 실패로 몰고 가는 이유가요, 늘 말씀드렸듯이 자기들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이다. 그 다음에 우땡 건설, 그 다음에 제땡 건설, 여기도 다 MB 때부터 컸죠. 그러니까 문재인 때 큰 이유는 뭐예요? 수주에 막 이런 게 늘어나고 평가에 이런 게 늘어난 게 뭐 때문이에요? 집값이 올라가니까 똑같이 한 채를 짓더라도요,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급격히 클 수 있었던 거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나오는 거죠. 지금도 계속 공급 부족 운운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공급 부족의 집값 급등이다. 왜 자꾸 공급 부족론을 들고 오느냐? 공급이 부족하다. 집을 더 지어라. 그러면 건설사 일감이 늘어나죠. 그러면 건설사 수익이 올라간다. 그러면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급 부족을 타파하기 위해서 뭘 했죠? 사실 공급 부족 아닌데 언론에 넘어갔어요. 뭘로 해결하려고 그랬어요? 공공공급. 그러니까 공공공급을 엄청나게 까죠. 왜? 일단은 문재인 정책 자체를 까고 싶은 게 있고, 수요 억제 정책을 까고 싶은 게 있고, 두 번째 뭐예요? 민간 공급이 더 이득이 된다는 거죠. 공공공급은 어때요? 택지에다가 공급만 하는 거죠. 그러면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 효과도 동시에 나타나죠. 입주시기.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기 때문에 비싸게 분양하기도 힘들다. 근데 민간 공급은 뭐예요? 공급이 늘긴 느는데 멸실도 늘죠. 그래서 이게 상승 요인, 입주 때까지 엄청난 상승 요인이 되죠. 그러면서 총 순공급은 거의 늘지 않는다. 조금만 는다. 문제는 분양가도 비싸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공급, 원래 핵심 입지는 다 지금 이미 아파트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분양 가능성이 높은데, 민간 공급은 미분양 가능성도 적다. 그러면은 비싸게 파는데 완판 가능하고 집값 안정 효과는 거의 없는 민간 공급을 자꾸 추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답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정책 발표할 때도 문재인 탓, 문정부 뛰어넘는 막 문정부 공공색깔 지운다, 그러면서 시작부터 원희룡이 문재인을 엄청 까고 들어가요.
공급 정책을 발표하는데 왜 문재인 얘기를 해요? 공급 정책인데. 그러면 공급 정책이 제대로 잡혔느냐? 공급 정책 중에 제대로 잡힌 거 뭐가 있어요? 공급 정책이 어떤 내용이냐? 270만원 공급인데요. 자,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효과가 없다는 이유가 뭐예요? 공공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민간 공급 재건축 재개발 추진이 잘 되겠느냐? 니들 계획대로 되겠느냐? 이사 대책 맨날 그걸로 갔었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공공 공급은요 88만원. 3기 신도시등 공공 공급은 그대로다. 문재인 거 그대로 따다 쓴 거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 도심복합 사업으로 52만원, 그 다음에 뭐 지구 단위 개발 구역 뭐 주택 사업 등으로 130만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똑같이 해서 재건축 재개발 완화해서 더 많은 공급을 낼 건데 일단 수치상으로 이만큼 낸다고 발표한다. 이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될지 구체적인 거 하나도 안 나왔다.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다 문재인 때 나왔던 거 3기 신도시 이런 거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7월에 사전청약 다 미룬 이유가 뭐예요? 여기 넣어야 되니까. 우리 엄청 많이 공급합니다. 이거 생색내야 되니까. 근데 뭐가 바뀌었죠? 제초한 분상제 완화하는 거, 이거는 어차피 쓰레기 정책인 거 방송 들으신 분들은 다 알 테고. 그러면 그 외적으로 뭐가 바뀌었냐? 용적률 올려주는 대신에 기부채납 받는다. 이거 문재인 때랑 똑같은 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부동산 정책은 그렇게 크게 바뀔 수가 없다. 용적률 그냥 생으로 늘려줄 수가 없다. 당연히 기부채납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수익을 얼마나 가져가는 것을 억제하느냐. 그러니까 양도세나 제초안이나 보유세나 이런 거는 수익 회수의 용도인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해주겠다, 안 가져가게 해주겠다, 이 정도 차이인 거고, 그걸로 억제 완화 가는 거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안전진단 완화해주는 정도랑. 그러니까 안전진단 완화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안 때려 부숴도 될 아파트 당장 멸실내가지고 당장은 집값을 올리겠다. 뒤에 뭐 그거 입주할 때쯤은 우리 정부 시기 아니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까고 싶은 건 이제부터 언론이에요. 1년 계약했는데 법대로 2년을 산다는 세입자.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2개월 전 자신의 아파트 새 들어사는 이모 씨와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사갈 준비를 해달라고 했더니 거절당했다. 서로 합의하에 1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임대차 3법 거론하며 1년 더 살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러면서 임대차 그 기간은 2년으로 보고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마음 바꿔서 2년 살겠다고 하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이에요. 뭐예요? 이거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개정된 내용이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이 2년 미만으로 정해서 그걸 주장할 경우 유효하고, 임차인이 1년으로 했는데 마음 바뀌어서 2년 살겠다고 하더라도 2년으로 유효하게 보는 거다. 그러니까 2년 밑에서는 임차인 맘대로다. 이거는요 2008년 전문 개정에 나와 있고,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게 기자 자격이 있냐? 실질적으로 임대차 3법 저렇게 깔려고 하는 이유, 지금 전세가 안정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 계약 나중에 집값 올릴 때 전세가 팍팍 올려가지고 2년 단위로 올려가면서 계속 갭투기 해야 되는데, 이번에 4년 딱 찍어 놓으면은 그 시기에 그걸 못하니까 지금 억지로 계속 까고 있는 거죠. 자, 2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착됐죠. 갱신계약 비율 50% 넘었고, 그런데 청구권 사용은 줄었다. 전세값이 떨어지는데 청구권을 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갱신 계약은 계속 늘고 있죠. 그 다음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세금 못 내주고 있으니까 전세 매물 계속 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임대차법 폐지해가지고 조금이라도 혜택 보는 사람들을 전세 올려가지고 빨리 계약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똑같은 거라도 언론 차이. 자, 문재인 부동산 실패는 잦은 시장 개입,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정상화다.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값이 정상화가 안 되고 집값이 비정상화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정상화냐.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일시적으로 하락이 나타났었죠. 올라가고 있던 추세는 정책 때문이 아니었다. 세계적인 추세 때문이었고, 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정책상으로 실패했다라고 하는 건 금리 빨리 안 올렸던 거.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렸으니까 문재인 거고, 이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게 맞다. 하지만 종부세 강화, 양도세 강화, LTV 강화, DSR 강화, 취득세 강화, 이런 것들은 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다. 그래서 집값이 가장 많이 치솟았던, 그리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치솟았던 시기가 언제였냐? 문정부 때 2020년에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주택에 양도세 완화를 했을 때 그런 결과가 나왔다. 다 나오는 거죠, 답이. 자, 똑같은 걸 볼까요? 최고금리 인하의 역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최고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요거는 어디로 갔느냐? 대부업 금리. 대부업 금리를 당시 24%에서 20%로 낮췄죠. 대부업처럼 심각하게 대출을 받아서 엄청나게 차익을 올리는 요런 쪽에 대해서 규제가 들어갔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악마의 급전에 내몰린다. 문재인은 악마로 밀어넣는다. 그런데요, 예대차 공시해가지고 금리 낮추는 거는 착한 정책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생긴다. 너무 대놓고 써놨지만 같은 언론이다. 자,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40%일 때 레임덕이라고 하더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의 안착이다. 지금 언론의 태도가 계속 이따위로 나오고 있다.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친기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의 말을 믿어야 되겠느냐. 또 보면 어때요? 장악 움직임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1층에 기자실 놓는다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뭐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여기 폐지하려고 막 난리 쳤었죠. 그 다음에 지금 공영방송 장악 시도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KBS나 MBC가 이슈 편향 왜곡하고 있다. 그러면요, 자, 여기는 사실 그렇지도 않고 여기는 좀 본인들이 느끼기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가장 이슈 편향인데 왜 여기는 안 잡아요? 잡으려면 양쪽 다 공정하게 잡든가. 불리한 건 편향 왜곡이고 유리한 거는 진실인가요? 최근에 지원권 삭감서, 언론 길들이기 의혹까지 하고 있다. 문제는요,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라 재정지출 축소 개념이라고 치더라도 이거 좀 깎여져요. 길들이기 할 필요도 없는 언론인데 여기를 왜 길들이려고 하겠어. 조금 나쁜 얘기 했다고요. 최근에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은 보수의 편인 경우가 많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하면서 언론 자극해서 여론 만들고 있죠. 자꾸 이런 여론이 나온다. 부가세 인상을 해야만 할 것처럼. 근데 부가세는 서민 증세고요, 종부세랑 법인세는 부자 증세예요. 그리고 부가세가 올라가게 되면요, 물가가 안 올라가더라도 물가가 올라가는 영향을 준다. 부가세를 왜 지금 올려요? 인플레이션 심각한데? 유류세 왜 깎아주고 있겠어요? 인플레이션 심각하니까. 근데 부가세를 올리겠다고?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요, 또 라이트하우스는 좌파 빨갱이처럼 이 닥자인 빨갱이 새끼야!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잘못도 분명히 나오고 있는데 다 지금 문재인 물타기로 넘어가면서 대책이 나오는 게 미봉책이든가 오히려 문재인 정부 거를 자기네 정책으로 끌어다 쓴다든가 자기네 정책인 것처럼 홍보한다든가. 270만원 중에 88만원 문재인 정책이에요, 적어도. 그리고 그것을 뒤집는 것이 오히려 경제를 살리는 것이냐, 거짓말하는 언론의 태도가 문제다. 그리고요, 아주 반대로 문재인은 뭐 하나만 하면 띄워주고 윤석열은 뭐 하나만 하면 까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저희는 반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가 말하는 거는 공정하고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불공정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까는 거고요. 반대로 또 문재인이 집값 띄우는 정책을 쓰고 윤석열이 집값 까는 정책을 썼으면은 저희는 문재인을 까고 윤석열을 편들어줬을 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 완전히 빨갱이라면 노태우는 무조건 깠겠죠. 노태우 정부에서는 집값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지만 노태우 정부 때는 이게 역효과가 나서 집값이 올랐던 거고 문재인 정부 때는 역효과가 아니라 눌렀는데 안 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했겠지. 노태우 정부 편들어줘서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군사정권의 잔재 중에 하나인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편 들겠어요? 좌파라면? 그래서 문재인도 잘못했다는 건 계속 이야기를 한다. 잘한 정책도 있지만 잘못된 정책도 있다. 대표적으로 금리, 임대사업자, 양도세 한시적 완화 이런 것들. 지금은 뭘 해야 돼요? 문재인 탓할 때가 아니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경제 살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경제를 어느 쪽으로 살리느냐? 낙수 효과는 없다. 서민 경제로부터 다시 끌어올리는 게 나와야 된다. 낙수 효과로 사는 거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때나 가능한 거고 지금은 경제 규모가 그렇지 않은데 언제적처럼 개발도상국처럼 할 것이냐, 이런 것부터 지적할 수 있는 언론이 돼야 되고 정부에서도 문재인 탓만 하지 말고 문재인이 잘못했으면은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똑바로 할 생각을 해야지 쟤는 나보다 더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하는 정책이란 건 집값 붕괴 막는 건데 집값 붕괴 그렇게 열심히 막으면요, 용수철을 밑에서 천장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처럼 밑으로 치고 떨어질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